자, 지금 그 정경심 영장이 이렇게 발부되고 난 이후에 아마 오늘 오전에는 청와대가 좀 쇼크일 건데요. 이 자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공작을 꾸미냐. 윤석열 퇴출 공작을 본격적으로 할 거라고 봅니다. 문재인이 반부패 회의에 곧 윤석열을 부른다고 합니다. 아마 조국 사태가 발생한 이후 처음일 거라고 보는데요. 31일 날 다음 주에, 오늘이 이제 24일이니까 일주일 뒤에죠.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 날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 협의회를 한대요. 이 자리에 지금 대통령 문재인이 이 회의를 주재하는데, 여러분 잘 기억할 겁니다. 문재인이 항상 지지율이 좀 떨어지면 반부패 회의를 했다라는 걸 기억할 겁니다. 겸사 수사 문제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이 회의에 검찰총장도 위원이라는 거예요. 지금 같은 민주화 시대에 대통령이 반부패 회의를 직접 주재한다? 웃기는 꼴이지요. 정말 공수처 만들고 이 부패를 공정하게 척결하고 싶으면 반부패에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는 것이 핵심적인 부분이죠. 자, 이 자리에 윤석열을 만나는데, 문재인은 7월 25일 날 윤석열을 임명할 때 만나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직접 만나지는 않았어요. 자, 그 뒤에 문이 임명한 조국이 윤석열 검찰에 의해 사퇴했습니다. 자, 문은 지금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을 것이고, 기존의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확대 개편해서 6월 20일 날 회의를 열고 4개월 만에 또 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상반기, 하반기에 각각 한 번 연다는데요. 자, 문이 이 회의에서 또 검찰에다가 주문을 하고 윤석열을 대면하고 압박하겠지요. 만약에 어제 영장이 기각되었으면 윤석열은 오늘 네이버 다음에 기사 전부가 실패한 수사, 먼지털이 수사, 수처 반대하는 부패 세력의 저항, 검찰 자기들 부패한 밥그릇 지키려다가 실패, 윤석열 언제 물러나나, 검찰 조국 가족 수사 이제 동력 잃어, 이런 제목으로 도배를 했을 겁니다. 온 언론들이 달라붙어서 했을 거예요. 정경심이 구속되고 나니까 후속 기사가 별로 없어요. 조용합니다. 웃기는 인간들 아닙니까? 자, 유시민이가 또 헛소리를 시작했는데요. 어제 아마 저녁에 그런 것 같은데, 윤석열 총장이 부하들에게 쏟고 있다. 그러니까 검찰이 화가 나서요. 좀 헛소리 좀 하지 마라 이러그랬습니다. 어떤 근거로 쏟고 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은 채 검찰이 법무부 장관 지명 전인 8월 초부터 조국 일가를 내사했다. 검찰이 조폭적 행태를 보이는 이유는 윤석열이 자기가 미리 중앙지검장 시절부터 배치했던 사람들을 일사불란하게 피라미드처럼 바치도록 해놔서 아무것도 윤석열 귀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다. 윤석열이 부하들에게 쏟고 있다. 웃깁니다. 그러면 중앙지검 할 때 지난 정권을 초토화시키면서 국정농단 수사, 반부패 수사 했을 때 그때 팀들인데, 중앙지검장 할 때 윤석열이 밑에 때리고 있는 지금 한동훈부터 시작해서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때는 귀여운 애들이었고 지금은 죽일 놈들입니까? 빨리 입 다물고 산으로 가라. 내가 유시민이한테 이야기했잖아요. 당신 절대 대통령 선거 출마 못합니다. 출마도 못해요. 당신은 그냥 불쏘시개로 한번 태우고 끝나요. 문재인이 당신을 밀 거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문재인이라도 유시민은 안 믿겠어요. 왜? 워낙 조삼모사 아주 간교를 피우는데,
저게 나 앞에서 지금 면종 복배, 앞에서는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뒤에서 배신을 한 인간이다. 구밀 복금, 앞에서는 꿀 같은 말을 하며 속에는 칼을 품고 있다. 무는 당신을 그렇게 보고 있는, 그간에 당신 홀대했다고 당신이 앙심 품고 있는데 살라고 이런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부도 너무 심하게 하면 아부를 받아주는 대상이 의심합니다. 지금 이 정권의 똘마니들이 정보나 이런 기관들의 여러 자료들을 입수해서 아마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제거 공작에 돌입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고 하니, 조국 수사로 이번 주에 이제 돌입하게 되면 조국은 정경심처럼 수사해서는 안 됩니다. 조국 일가의 다른 사람처럼 조국을 수사해서는 조국을 아다리 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재단 비리, 무슨 부동산 차명, 입시 비리, 더 나아가서 지금 코링코하고 관련되는 사모펀드하고 관련되는 부분만을 가지고 조국을 불기소 기소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처벌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2년 2개월 동안 있으면서 사실상의 차기 대권주자, 권력 2인자로서 있을 때 조국이 행사한 탈법을, 위법을 찾아내서 그걸 지금까지의 수사와 결부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윤규건을 구속시키고 정상훈을 구속시키면서 민정수석 2년 2개월의 혐의를 보고 있다. 그리고 유재수 부산경제부시장의 혐의도 보고 있고, 그래서 검찰이 7월 27일 날 30군데의 조국 관련 압수수색이 있고 난 다음 날 신라젠을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신라젠이 요즘 또 뭐 된다 하고 하면서 2만 원까지 또 올리고 있어요. 보통 저렇게 팩사백이 물이 다 돼서 배락 맞은 주식이 또 2배가 올라갑니다. 10,000원까지 내려갔다가 아니면 8,000원까지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돌연 급등세예요. 요즘 2, 3일간에. 자, 악재가 더 많은 저 주식이 왜 오르냐. 검찰 수사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신라젠 주식의 향배는 문재인 정권의 출범과 개를 같이 합니다. 공교롭게도 신라젠의 주역들이 다 부산 출신의 의사, 치과 의사, 부산의대 교수 이런 사람들이, 핵심들이. 그리고 그 주변에 돈을 댄 인맥들이 또 노무현 정권과 관련 있고 문재인 정권과 관련 있는 인맥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라젠이야말로 문재인 수혜주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고, 또 신라젠이야말로 이 문정권의 실세들이 다 찝쩍거렸을 거라고 보고 있고, 10조까지 뛰게 되면서 15만 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문재인의 2017년 조국 취임 이후 전성기가 돼서 2018년 초까지 주식이 그렇게 뛰었습니다. 자, 저렇게 가격이 올라간 주식에서 정보가 있고 권력이 있고 그리고 뭔가 봐줘야 될 힘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연루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보고 있고,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서 신라젠 주식을 산 공직자들이나 실세들을 분석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자기 이름으로 사지 않고 가족이나 친인척 이름으로 대부분 샀을 가능성이 크지요. 자, 그래서 이 신라젠이 지금 문 정권의 또 다른 폭탄이자 핵심입니다. 또 윤규건은 우리들 병원 1,400억 대출과 관련해서 그 무마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정권이 윤규건에게 얼마나 기울어져 있었으면 윤규건이 자기 마누라가 해양경찰이 말레카 해적 때문에 파견되는
말레이시아 주재관으로 갔겠습니까? 한간에서 딸 관리하러 갔냐 하는 소리까지 나옵니다. 그게 아니라 주재관이 있는 나라들, 동남아 나라들 중에 필리핀 가면 개고생이고 태국 가도 힘듭니다. 말레이시아가 제일 좋지요. 사건 별로 없고요. 아주 꿀보직입니다. 동남아 중에는 말레이시아가 제일 낫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범죄 적고요. 교민도 크게 많지 않고. 그러니까 지난 버닝썬 수사를 덮기 위해서 얼마나 이러다 정권이 김학의, 장자연까지 하고 심지어 윤지호까지 데려왔다라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 윤지호가 와서 배우만 하면 될 건데 돈까지 땡기니까 결국 사고가 나서 500여 명이 고소하고 지금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강제 귀국을 시켜야 되니 어쩌니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나온 이야기는 세금으로 윤지호 숙박 렌트비를 다 대줬다. 그래 놓고도 기부자라고 여가부가 속였다. 지금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국회에서 공개가 됐어요. 윤지호 위에 사적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김희경 여가부 차관이 실토했습니다. 자, 윤지호를 위해 숙박비, 렌트비를 지원하라고 지시했고 윤지호에게 숙소 비용을 기부한 익명의 기부자가 김희경 여가부 차관이에요. 이자는 옷 뺏겨야 되고 정치 개입 혐의로 깜빵에 넣어야 됩니다. 이 국회 국감에서 이런 사건이 담긴 공문이 폭로됐다는 겁니다. 여가부가 3월 12일 과거사 진상조사 관련 참고인 지원 협조사항이라는 공문을 이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다가 보냈다는 거예요. 너네 돈 좀 내라. 이런 이야기죠. 자, 거기 내용에 보면요. 윤지호가 장자연이 사망사건 정언자라고 당시 3월 달에 주장할 때 생명을 위협당하고 있다. 후원금을 모금하고 책을 패고 이런 쇼를 했죠. TV와 언론에 등장하고요. 그러다가 4월 돌연 캐나다로 나갔는데 이후 이제 거짓말이다라는 의혹이 나오고 후원금 반환 사기 소송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당 김연아 의원이 공개한 여성가족부가 산하기관인 여성인권진흥원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윤지호 참고인이 요청서를 통하여 주거, 이동, 신변에 불안감을 느껴 보호를 요청한 바 숙소 차량 지원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한다고 여성가족부는 또 자기들 돈 받고 유지되는 산하기관에 또 떠넘긴 거예요. 그래서 요청 내용으로는 주거 불안에 따른 안전한 숙소, 정원 인터뷰를 하기 위한 이동수단, 차량 제공이라는 거죠. 기사하고 신변 보호를 위한 동행 조력자 이런 걸 기록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원기관이 여성인권진흥원 성매매 방지 중앙센터라고 지정되어 있고 지원 대상이 윤지호라고 되어 있고 지원 기간이 3월 12일부터 3월 19일까지 18일이고 소요 예산이 156만 8천 원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안전한 숙소로 여성 프라자 교육생 숙소 공실을 대관하라 되어 있고 숙박 대관료로 96만 8천 원, 차량 임대료로 K5 1개월 60만 원, 또 LF 소나타 일주일 35만 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러다가 지금 이런 사실이 공개돼 논란이 이자 윤 씨에 대한 숙소는 3월 12일부터 15일까지 지원되고 여가부가 아닌 여성인권진흥원 기부금을 사용했다. 실제 숙소 지원을 위해 나간 금액은 15만 8,400원이다 말했습니다. 윤지호를 여성가족부에서 무슨 근거로 지원했냐 하니 지금 이 기관은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은 성폭력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 기관이에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글에 보면 윤지호가 홍콩에 뭐 하러 갔다 왔다 돼 있는데 성폭력 피해자하고는 전혀 반대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뭐 그거는 본질이 아니니까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그런데 폭력 피해자도 아닌데 뭘 믿고 도와줬냐니까. 익명의 기부금을 받아서 기부금으로 도와줬다 이랬습니다. 여성가족부 돈으로 도와주려다가 안 되니까 기부금 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기부금을 낸 사람은 저다 하고 나왔습니다. 사적인 기부이기 때문에 공개할 필요가 없다. 내가 낸 줄 알았으면 미담으로 해자 됐을 거다. 이 뻔뻔한 여잔데요.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제 윤지호가 공작이었음이 온 사방에 드러나고 있어요. 버닝썬을 덮기 위해 지금 윤지호를 등장해서 또 김학의를 집어넣어서 지금 불을 끌려고 이렇게 물타기 하는 공작이었죠. 자, 지금 앞으로 윤석열 총장을 죽이려고 이와 유사한 공작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검찰은 버닝썬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거기 있었던 공작의 실체를 다 밝혀내야 돼요. 선제적으로요. 그리고 윤기경과 관련된 우리들 병원도 밝혀내야 되고, 그리고 북한의 석탄 정제유 밀수와 관련해서도 밝혀내야 되고요. 또 아까 말한 신라젠, 그리고 문재인 사이가 관련되었던 게임 회사, 이게 혹시 암호화폐하고 관련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포스링크라고 지금 고링코가 인수했던 회사도 결국 암호화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암호화폐를 조사하고 태양광도 조사해서 이 사정 국면을 전방위로 확산시키면서 여기에서 조국이 어떤 거는 덮고 숨기고 무마하고 집어넣어야 될 권력 핵심의 일들을, 그리고 자기하고 관련되거나 권력과 관련된 것은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도와주고, 이런 비리 전반을 게이트 수준으로 터뜨려야 윤 총장이나 검찰이 버티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이가 내주 수요일 날 불러서 반부패 수사를 이야기하면 전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편이고 남 편이고 관계없이 우리 총장님이라고 불렀던 저는 과감하게 수사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세요. 자, 어설프게 윤 총장에 대한 여러 가지 폭로들을 알 거라고 봅니다. 꾼들이 몇 명 깔리고 있어요. 지금 유시민도 그 바람잡이 꾼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그래서 뭐 변호사도 하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 보수 진영에서 지켜내야 되고, 앵그리 블루가 철저하게 검찰이 정도를 가는 한 지키겠다, 이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